안녕하세요. JD부장구청의 소장 조동입니다. 오늘은 주도주가 꺾인 시장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8월 11일 금요일 시황입니다. 2023년 8월 JD부장구청 26기 공지를 합니다. 주식 강의는 이번 주 일요일까지 모집을 하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동영상 밑에 링크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은 돈 투자는 그냥 하시고 큰 돈 굴릴 때는 정확한 최신 버전 매뉴얼로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JD부장구청 유튜브 멤버십은 영상 및 링크를 타고 가입하시면 됩니다. 뉴욕 마켓워치 예상 믿던 7월 CPI의 안도, 주식 달러 올라가고 채권 떨어졌다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어제는 나스닥이 0.12%, S&P 500 지수가 0.03%, 다우존스 지수가 0.15% 오르면서 3대 지수 모두 상승했습니다. 메인 이슈입니다. 주도주가 꺾인 시장. 어제의 메인 이벤트는 소비자 물가지수 CPI였습니다. 예측치는 3.3%였으나 예측치보다 낮은 실제는 3.2%가 나왔죠. 시장은 곧바로 반응하며 나스닥이 약 0.7%에서 0.8% 정도 올랐습니다. 그러나 CPI가 예측치보다 실제로 낮았을 때 그 전에 나스닥이 1% 이상 확실히 오르며 환호했던 것과는 사뭇 다른 반응이었습니다. 나스닥이 한때 1% 넘게 올랐으나 어제는 결국 0.12% 오르며 끝났습니다. 용두삼이입니다. 어제는 신규 실업 보험 청구자 수의 숫자도 좋았습니다. 23만 명 예상했으나 24만 8천 명이 나왔죠. 앞으로 9월 FOMC 회의에서 고용이 줄고 물가가 안정되니 금리를 더 이상 올리지 않아도 되는 지표가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나스닥은 왜 꺾여서 떨어졌을까요? 근원 CPI에서 중고차 가격도 내림세였는데 주거비가 0.4% 올라 지난달과 같았습니다. 게다가 에너지 가격이 상승세도 문제였습니다. 이러면 다음 CPI가 예측치보다 더 오를 가능성도 있죠. 그 외에도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여는 총재의 매파적 발언도 주가 하락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러나 어제 주가를 꺾은 가장 큰 이유는 미국 30년물 국채 입찰이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장기물 가격이 하락하며 국채 금리를 끌어올린 것이 큽니다. 미국 국채 10년물은 CPI 발표 이후 한때 3.9%대까지 내려갔으나 30년물 국채 입찰이 부진한다는 소식이 전해진 이후 4.12%까지 올라갔습니다. 미국채 10년물은 미국의 모기지 금리와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의 주택시장에 영향을 주고 기술기업이 많은 나스닥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어제의 하락은 단순 차익 실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채 입찰은 매주 있으니 국채 입찰이 잘 되면 지난번처럼 국채 가격이 상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나스닥이 꺾이면서 애플이라는 주도주의 하락이 심상치 않은 데 있습니다. 애플은 8월 1일 이후 무려 9.41% 떨어졌습니다. 잠깐 하루 오르긴 했지만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죠. 저는 이번에 CPI와 애플의 아이폰 15 신제품 발표가 애플의 주가를 반전시킬 두 가지 모멘텀이라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좋은 CPI에도 불구하고 애플은 회복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번 아이폰 15의 발표에도 애플의 주가가 살아나지 못한다면 나스닥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주도주가 꺾이면 나스닥도 같이 꺾일 수 있기 때문이죠. 결론입니다. 매뉴얼을 지키면 주가가 떨어질 때 주식수를 모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계 1등은 우상향하니 떨어질 때마다 팔다가 V자 반등할 때 싼 가격에 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떨어질 때 팔지 않으면 싼 가격에 살 수 없고 파는 타이밍을 놓치면 떨어지는 주가를 보고 매일같이 후회를 합니다. 2.5% 떨어질 때 10%씩 파는 이유는 고점에서 차익 실현이라 생각합시다. 서브 이슈입니다. 혁신적인 기업은 어떻게 찾는가? 혁신을 주도하면 리더가 되고 혁신을 받아들이면 생존자가 되지만 혁신을 거부하면 죽음을 맞는다. 반도체의 황해 법칙을 만든 황창규 전 삼성전자 사장의 말입니다. 여기에 딱 맞는 사례가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만든 애플이 리더가 되었고요. 스마트폰을 받아들인 삼성전자는 생존자가 되었지만 혁신을 거부한 피처폰의 공룡 노키아는 죽음을 맞았습니다. 노키아는 한때 피처폰 시장에서 50%의 세계 시장 점유율로 부동의 1위였습니다. 그러나 노키아는 스마트폰 시대가 오자 자체 OS인 신비안을 고집했고 신비안이 실패하자 마이크로소프트와 협업하여 윈도우 폰을 만들었지만 결국 망하고 말았습니다. 노키아뿐 아니라 LG전자, 모토로라 등이 스마트폰 시장에서 혁신을 거부해 죽음을 맞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애플을 따라한 삼성전자는 오히려 피처폰 때보다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1등을 달리며 생존했습니다. 그리고 혁신을 주도한 애플은 스마트폰으로 한때 3조 달러를 달성하며 세계 시가총액 1위인 회사가 되었습니다. 스티브 잡스가 애플에 오기 전에 애플은 맥컴퓨터가 안 팔려서 1997년에는 주가가 1달러 이하로 떨어지며 망할 뻔했던 회사입니다. 혁신의 리더 스티브 잡스가 기업을 이렇게 바꿔놓았죠. 혁신의 반대말은 실패가 아니라 안주라 했습니다. 남들과 같은 속도로 달리면 결국 뒤처지는 것이 바로 자본시장입니다. 성공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때가 위기입니다. 그러니 애플도 끊임없이 혁신하지 않으면 시가총액 1위에서 밀려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투자자입니다. 그래 좋습니다. 혁신하는 기업을 찾아 투자하면 주가가 올라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투자자는 어떻게 혁신적인 기업을 찾을 것인가 라는 것이죠. 인공지능을 개발한 기업에 투자하고 친환경 시대의 전기차 기업을 사는 것이 혁신적인 기업을 찾는 길입니까? 과연 핫한 트렌드를 찾아 투자하면 부자가 될 수 있습니까? 물론 자신의 예측이 맞는다면 큰 돈을 벌고 부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내린 결론은 혁신적인 기업을 찾는 길은 알 수 없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미래에 일어날 일을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트렌드로 미래를 예측해보지만 현재의 트렌드는 트렌드일 뿐이고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투자를 해야 합니까? 가장 혁신적인 기업을 찾을 수 없다면 성공할 수 있는 길은 S&P 500과 같은 지수에 투자하는 길입니다. 개별 기업은 망해도 지수는 망하지 않기 때문이죠. 지수가 망하지 않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끊임없이 망할 기업을 골라내주기 때문입니다. S&P 500은 S&P라는 회사에서 미국에서 분야별로 시가총액이 가장 큰 500개의 기업을 주가로 종합한 것입니다. 시가총액은 시장이 정합니다. 시장은 시가총액을 정할 때 가장 혁신적인 기업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적이 부진하거나 시대에 뒤떨어지면 여지없이 주가를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S&P 500 종합 주가지수 안에 들어가려면 끊임없이 혁신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 투자자가 생각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혁신적인 기업을 골라낸 눈과 머리가 있는가입니다. 그럴 눈과 머리를 가진 사람은 아주 드뭅니다. 그것은 세상에 부자가 드문 이유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혁신적인 기업이 아닌 안주하는 기업에 투자합니다. 왜냐하면 주식을 사서 장기 투자하면 주식과 사랑에 빠지기 때문에 주가가 떨어져도 자기 합리화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떨어져도 언젠가는 오를 거야 라고 위안을 하면서 말이죠. 이미 자신의 기업이 망해가고 있는데도 안주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투자한 기업이 망해가는데도 안주를 할까요? 첫 번째는 자기 부정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판단하고 투자한 기업을 팔았다는 것은 내 판단이 틀렸다는 얘기가 됩니다. 결국 내가 그 기업을 팔면 나를 부정하는 꼴이 됩니다. 그래서 주가가 떨어지는데도 팔지 않고 존버를 합니다. 두 번째는 욕심 많은 멍청이입니다. 혁신적인 기업을 볼 눈 자체가 없기 때문이죠. 애초에 나는 멍청한데 욕심만 많기 때문에 남들이 선호하는 기업의 주식을 사고 나서 자기 강화 공부만 했을 뿐입니다. 지수 같은 것을 사면 수익률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부자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빨리 많이 오르는 주식을 주로 삽니다. 그러나 주가가 떨어지면 손해를 보고 팔거나 존버로 버팁니다. 세 번째는 손해인데요. 가장 현실적인 이유입니다. 주가가 떨어져 이미 손해를 보았습니다. 그러니 올라야 팔지 손해를 보고는 못 팔기 때문입니다. 혁신적인 기업은 찾는 것이 아니라 찾아지는 것입니다. 찾아지는 기준은 주가입니다. 주가가 지속적으로 오르는 기업은 혁신 기업입니다. 그러나 딜레마는 지금 주가가 오른다고 미래에도 지속적으로 오른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시가총액이 가장 높은 1위 기업이 혁신 기업이라 보면 됩니다. 2023년 8월 11일 기준 세계 시가총액 1등은 애플입니다. 만약 애플이 혁신이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1위에서 내려옵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가장 빨리 혁신 기업을 찾아주기 때문입니다. 시장에 워렌 버핏을 포함한 어떤 현명한 투자자보다도 가장 빨리 혁신 기업을 찾고 주가를 올려주는 주체는 바로 시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장을 믿고 투자를 하면 됩니다. 그러나 다른 기업은 시가총액 1등과 같은 기준이 없습니다. 혁신을 주도하면 리더가 되고 혁신을 받아들이면 생존자가 되지만 혁신을 거부하면 죽음을 받는다. 여기서 황장규 전 사장의 말을 음미해 봅시다. 혁신을 주도하는 자는 시가총액 세계 1등의 자리에 오를 것입니다. 그러나 혁신을 거부하면 세계 시가총액 1등의 자리에서 내려올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시장이 찾아주는 세계 1등에 투자하면 가장 혁신적인 기업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가총액 1등에서 내려오면 그 기업은 안주하거나 혁신을 거부하는 기업이니 팔아야 합니다.
혁신적인 기업에 장기 투자하면 반드시 부자가 됩니다. 매뉴얼입니다. 세계 1등 주식은 전고점 대비 2.5% 떨어질 때마다 10%씩 팔면서 리밸런싱을 하다가 나스닥 마이너스 3%가 뜨면 말뚝을 박는 것입니다. 그러다 반등이 시작되면 V자 반등 리밸런싱을 하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JD 부자연구소 인강 사이트에서 강의를 들으시거나 동영상 밑에 리밸런싱 말뚝박기 댓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전제는 세계 1등 주식은 우상향 합니다. 매뉴얼을 지키며 세계 1등에 투자하면 매년 25%의 복리로 10년간 10배, 20년간 100배로 재산을 불릴 수도 있습니다. 위의 상황은 매뉴얼일 뿐입니다. 따를 사람은 따르고 참고할 사람은 참고하시면 됩니다. 주식을 사고 파는 것에 대한 모든 책임과 이득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매뉴얼을 지키려면 머리를 쓰지 말고 머리를 쓰려면 매뉴얼을 지키지 맙시다. 오늘은 주도주가 꺾인 시장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렸고요. 지금까지 JD 부자연구소의 소장 조던이었습니다. 컨텐츠가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